고양이 사료를 고를 때 저는 가장 먼저 제일 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사료 원재료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순서대로 표시되기 때문에 첫 번째 원료가 무엇인지는 그 사료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단백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료를 보면 제일 원료나 상위 원료에 육분, 계육분, 육류분, 동물성 단백질 같은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분 자체가 무조건 나쁜 원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동물성 원료를 가열하고 수분과 지방을 줄여 건조 분쇄한 것으로 단백질을 농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만든 육분인지 알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분, 칠면조육분, 연어분처럼 동물의 종류가 명확하다면 소비자가 어느 정도 원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육분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닭인지, 돼지인지, 소인지, 어떤 동물성 원료가 사용됐는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육분도 단순히 닭가슴살이나 닭다리살을 말려 만든 가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내 사료 기준에서 계육분은 가금부산물 건조분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닭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머리, 발, 내장 등의 부산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깃털은 별도의 우모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계육분에 깃털까지 모두 넣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많이 혼동하는 것이 가수분해 단백질입니다. 육분은 고기나 부산물을 건조하고 분쇄한 원료라면 가수분해 단백질은 단백질을 효소 등을 이용해 작은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형태로 잘게 쪼갠 원료입니다. 그래서 가수분해 단백질은 소화가 쉬울 수 있고 특정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기 위해 처방식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출처가 중요합니다. 가수분해 닭 단백질처럼 원료가 명확한 것과 가수분해 동물성 단백질처럼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과거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 제주에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유기견 사체가 렌더링 업체로 넘어가 육골분으로 처리된 뒤 사료 원료로 유통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 판매되는 모든 육분 사료가 그렇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동물성 원료의 출처와 추적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료를 고를 때 제일 원료 하나만 보지 않고 상위 3개에서 5개의 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일 원료가 닭고기이고 그 다음에도 닭고기분이나 연어분처럼 출처가 명확한 동물성 원료가 이어지는 사료와 제일 원료부터 육분이고 이후에도 육류분, 동물성 단백질처럼 포괄적인 표현이 반복되는 사료는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고기가 제일 원료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생고기는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 실제 건조 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화려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원료의 투명성입니다. 육분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나쁜 사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육분이 주요 원료로 들어간 사료는 되도록 자제하고 닭고기분, 연어분, 가수분의 닭 단백질처럼 어떤 동물에서 나온 원료인지 명확하게 공개한 사료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몇 년 동안 매일 먹어야 하는 사료라면 최소한 그 단백질이 무엇에서 왔는지는 알고 먹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